안녕하세요. 자동차 꿀팁입니다. 엑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간다. 정비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엔진 출력이 떨어졌네요. 그 순간 수백만 원짜리 수리 견적서가 자연스럽게 눈앞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잠깐, 이 선택 정말 맞는 걸까요? 출력이 안 나온다고 해서 엔진이 문제인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유는 지금부터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차가 무겁게 나가고 언덕에서 힘이 딸리고 추월할 때 반 박자 늦는 느낌. 이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엔진이 노후돼서 그래요 입니다. 그래서 엔진 오버홀, 실린더 압축 점검, 심지어 엔진 교체까지 이야기가 커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엔진은 멀쩡한데 엔진만 의심해서 돈을 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엔진 출력은 엔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료, 공기, 배기, 전자제어. 이 중 어느 하나만 막혀도 체감 출력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가장 비싼 엔진부터 건드리는 이유? 정확한 비교 없이 감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출력 문제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한 부품이 뭐였나요? 다음 파트에서는 엔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돈이 새는 착각 정비를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파트 1. 변속기 문제로 오해하는 출력 저하. 출력이 안 나온다 싶으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말 바로 이겁니다. 미션이 힘을 못 받아요. 출력 저하의 70%는 변속기가 아니라 변속 타이밍 문제입니다. 엑셀을 밟아도 RPM만 올라가고 차는 안 튀어나가고 기어 변속도 굼듭니다. 이러면 미션 슬립, 미션 노후, 미션 오버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견적은 단번에 100만원 단위로 점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미션이 고장나기 전에 차는 반드시 다른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실제 원인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스로틀 반응 지연, RPM 제어값 오류, 연료 분사 지연, 엔진 보호 로직 개입. 이 상태에서는 미션이 정상이어도 차가 일부러 힘을 안 씁니다. 즉, 미션이 고장난 게 아니라 차가 지금은 힘 쓰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션을 의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정비소에서 가장 쉽게 권하지만 효과 체감은 가장 적은 그 정비를 짚어보겠습니다. 파트 2. 출력 떨어졌다고 바로 교체하는 부품. 출력 문제 상담하다 보면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거만 갈면 바로 달라집니다. 부품 교체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스로틀 바디, 센서류, 점화 계통 부품들 하나하나 보면 가격도 애매하고 이 정도면 한번 갈아보지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바꾸다 보면 어느새 수십만 원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원인을 안 잡고 교체한 부품은 새 부품이어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출력 저하는 단일 부품 분량보다 누적된 조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온도, 압력, 연료 품질, 운전 패턴, 학습각. 이게 꼬여있으면 부품만 바꿔도 차는 문제 해결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그럼 도대체 뭘 봐야 하냐 싶으시죠? 다음 파트에서는 출력 문제의 진짜 범인, 하지만 가장 늦게 의심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트 3. 배기 문제를 무시해서 생기는 착각. 출력이 안 나온다고 느껴질 때 운전자와 정비소가 가장 늦게 보는 영역, 바로 배기입니다. 엔진은 돌아가고 시동도 잘 걸리고 경고등도 안 뜹니다. 그래서 더 쉽게 놓칩니다. 출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배기가 막혀서 힘을 못 씁니다. 배기가 막히면 차는 이렇게 변합니다. 초반 출발은 괜찮은데 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고속으로 갈수록 답답하고 엑셀을 더 밟아도 반응이 둔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엔진 노후, 미션 문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가 숨을 못 쉬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배기가 막히면 차는 고장 나기 전에 스스로 출력을 먼저 줄입니다. 배기 흐름이 막히면 엔진 내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차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힘쓰면 위험하다. 그래서 연료 분사량을 줄이고 출력을 제한합니다. 이 과정은 경고등 없이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상태로 계속 타면 정비는 점점 커지고 원인은 계속 빗나갑니다.
엔진을 의심하고 미션을 의심하고 부품을 바꿔도 체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출력 저하가 특정 속도 이상에서 심해지고 장거리 주행 후 더 답답해진다면 이건 힘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환 멘트. 이제 마지막입니다. 출력 문제로 가장 많이 오해하지만 사실은 차가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전자제어 이야기입니다. 파트 4. 전자제어 개입을 출력 고장으로 착각한 순간 엑셀을 밟습니다. 하지만 차는 나가지 않습니다. 힘을 짜내는 느낌도 아니고 벽을 미는 느낌만 납니다. 이 순간 운전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큰 고장이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차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상태입니다. 전자제어가 개입되면 차는 운전자보다 자기 판단을 먼저 믿습니다. 차에는 수십 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온도, 압력, 회전수, 배기 흐름. 이 중 하나라도 위험 신호로 판단되면 차는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은 힘쓰면 안 된다. 그래서 엑셀을 밟아도 출력을 제한합니다. 이 상태에서 엔진을 고치고 미션을 고치고 부품을 바꿔도 차는 계속 힘을 안 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자제어 개입 상태에서는 차가 일부러 둔해집니다. 가속 반응이 늦고 변속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걸 모르고 차가 더 안 나간다고 느끼면 정비는 더 깊어지고 비용은 더 커집니다. 출력 문제로 오해한 정비 중 가장 돈이 많이 새는 구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차는 이미 멈춰서 원인을 파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힘을 요구합니다. 출력 문제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 힘을 안 쓰는 데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기 전에 비싼 정비부터 하면 돈만 먼저 나갑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력 문제는 단순한 고장 하나로 설명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엑셀을 밟았을 때 차가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엔진이나 미션을 의심하는 건 가장 비싼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엔진, 미션, 부품 교체 전에 먼저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차가 왜 힘을 안 쓰는지 그 이유부터 이해하는 것. 차는 고장 나기 전에 항상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비비는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하나라도 정리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막연한 상식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아끼고 차를 오래 안전하게 타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더 다양하고 더 알차게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꿀팁이었고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늘 무사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